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세영입니다. 꽃을 꺾지 말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인 꽃은 보유하고 손실이 나는 종목인 잡초는 과감히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반대로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게 되면 결국 잡초만 무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꽃인지 잡초인지 구별해내야겠죠. 저희 대박스쿨 전문가의 강의와 또 진단을 통해서라면 쉽고 빠르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강의 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오늘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자, 문자번호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박스쿨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리더스탁 정예준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의 든든한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19년도 이제 장세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 대박스쿨 강의는 좀 특별하게 그동안에 이야기해드렸던 그 2018년도 장세에 대한 총망라와 2019년도 장세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투자분들이 또 이제 이 연말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나셨습니다. 지수 움직임이.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좀 희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제 기대가 조금씩 좀 생기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금 돼지띠라고 불리는 2019년도이죠. 그래서 이 복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해이긴 한데 증시에도 과연 그 훈풍이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아직 남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만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좋은 종목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반면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해 인사처럼 복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집 2019년도 장세 전망에 대한 정체적인 총망라 가이드를 한번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강의 목차 통해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에 제가 이 연말 12월 달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증시의 이제 상승에 대한 전망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염두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오늘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총망라해서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도 그냥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미래의 장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순환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드렸죠. 그 내용 오늘 다시 한번 총정리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뭔가 흥망성쇠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길흉화복이 있는 것처럼 이 주식장에서도 대충 그냥 이제 좋다는 거 사도 수익이 나는 그런 이제 길한 때가 있고요. 아무리 고심해도 종목을 선정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좀 흉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흉화복의 장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장도 나오고 하락장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느 위치, 순환주기상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판단한다 하게 되면은 장세에 대한 전망을 좀 더 깔끔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순환주기 속에서 2019년도의 장세 미래 전망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시장에 이 큰 시세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이 기축통화인 달러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뿌려주는 방향이냐, 이 긴축의 방향이냐에 따라서 이 물꼬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자, 그래서 이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이 순환주기라는 것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이클 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40개월 주기로 움직여주는 소파동의 키친파동 이론 설명해드렸었고,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주굴라 파동에 따른 큰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보았을 때 2019년도의 장세가 어떠한 자리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면은 미래 장세 전망을 좀 더 깔끔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망한 종목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서문을 한번 열어봐 보도록 할게요. 순환 주기를 만드는 달러의 흐름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증시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한 30% 육박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의 달러라는 자산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 증시 자금의 대략 한 50% 정도의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산력이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달러라는 화폐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달러를 공급해주는 완화의 정책으로 간다 하게 되면은 그죠, 상승의 분위기가 진행이 되어주는 거고, 자 그리고 거꾸로 수도꼭지를 걸어 잠그는 긴축의 방향으로 간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장세의 흐름이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흉 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달러의 완화와 긴축의 사이클에 의해서 이 큰 순환 주기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달러의 순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세의 큰 전망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좀 작은 주기의 사이클은 이제 40개월 단위의 키친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조셉 키친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겁니다. 이 경기의 사이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뭔가 40개월 주기로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들이 나오더라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개월의 단기 파동의 흐름으로서 평균적으로 40개월을 하나의 주기로 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40개월 주기로 사이클을 그리는 모양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선 이것을 이제 소순환, 마이너 사이클, 소순환이라고 부르고요. 소순환 주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에서 발견을 한 내용이고, 미국의 경제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아메리칸 사이클, 미국 순환 주기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 뭐 어렵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풀어서 생각하시게 되면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하나의 사이클이 40개월 동안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이론에 나오는 그 그림 내용들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발췌를 해서 본 건데,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피크, 우리 피크 쳤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 피크를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하락 국면, 그리고 회복 국면, 하락 국면 이렇게, 그렇죠? 리세션, 리커버리, 리세션 이렇게 하락했다가 회복했다가 하락하는,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이제 있는 거는 이제 바닥, 골이라는 표현인데, 골짜기라는 표현인데, 저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바닥이 나온다. 여기 밑에 바닥, 피크 찍고 바닥, 피크 찍고 바닥, 이렇게 사이클이 한 번 준환하는데 걸리는 시기는 40개월의 주기를 갖는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크로스 트렌드라고 되어 있죠. 평균적인 이게 상승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상승세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이런 과정을 보이면서 진행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40개월, 3년하고도 4개월 정도의 주기를 갖는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적용이 되는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40개월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시장의 변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 이벤트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이 달러의 통화 정책이 전환되었던 시기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화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때 그리고 현재. 자, 지금으로부터 40개월 전은 2015년도 8월입니다. 2015년도 7, 8월경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피크를 한번 쳤었던 때예요. 그로부터 하락을 쭉 했다가
2017년도 하반기에 괜찮았었죠. 그래서 2017년 하반기에 쭉 올라갔다가 2018년도 연초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 국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피크 찍은 점 지역 그리고 바닥을 찍은 저 점 지역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의 통화 정책의 전환점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과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2015년도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의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었던 시점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지금 달러를 계속 풀어내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 전 세계 증시 자금을 막 퍼뜨려버리는 그런 기조로 통화 정책이 가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뭔가 과열 분위기가 나고 있다.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그만하자. 그만 풀자. 이제 좀 걷어들이자. 긴축의 방향으로 가자라는 목소리가 가장 처음 나왔을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2015년도 7월, 8월경.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긴축의 방향으로 돌아서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자, 그로부터 장이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2017년도 좋아지는 듯 했다가 2018년도에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2018년도 1년을 지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 2018년도 12월 달까지 가게 되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냐면은 긴축 너무 오래 했다. 3년 4개월 동안 긴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 경제 별로 좋지 않고 신흥국 경제 좀 위험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에 뭔가 상승 부담이 생기고 있는 상태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기가 꽤나 좀 침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완화의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 달에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원래 3번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2번 하기로 줄여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을 통해서 계속 금리 인상 중단하라고 압박과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통화 정책의 요구가 들려오는 시점이 바로 2018년도 12월인데 이 사이클이 정확히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걸어 잠그자 하고 나서 3년 4개월이 지나서 지금 여기서는 다시 수도꼭지를 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팍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저 바닥 골짜기 지점을 반등점으로 삼아서 2019년도 장세는 소파동 주기상 상승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그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떠한 모습인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봐보세요. 자, 여기 2015년도에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자리가 7월 말입니다. 7월 말경. 여기서 이제 지수가 피크를 쳤죠. 여기서 지수가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긴축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입니다. 그로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2017년도 장이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 다시 한번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여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어떠한 목소리가 나오냐면은 이제는 완화의 방향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로 봤을 때 여기를 꼭지점으로 삼아서 피크 찍고 내려오고 한번 상승세 한번 돌렸다가 다시 내려와주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이클이 3년하고 한 4개월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화 정책으로 전환되는 모습에 따라서 추세를 이제 다시 상방으로 전환시킨다 하게 되면은 이 미래의 흐름은 이 앞으로의 흐름은 위쪽으로 전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제 좋을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제가 방송하면서 설명해드렸고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이 시기 지금 방금 네모칸을 쳐드린 2015년도 이때 당시 한번 시세를 강하게 쳐줬던 그런 종목들이 순환 주기상 여기서 재차
2019년도 이 미래에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거든요. 자, 봐보세요. 2015년도 당시에 이 종목이 굉장히 상승을 잘해줬습니다. 5만 원대 있었던 종목이 50만 원대, 50만 대가 아니죠. 5만 원대네요. 5만 원, 6만 원대 있었던 종목이 70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 거의 이제 10배 상승 파동이 진행됐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떨어졌다가 회복했다가 지금 다시 여기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순환의 주기상 이때 당시 있었던 이 큰 상승의 사이클이 이 뒤쪽 2019년도 이 뒤쪽 땅에서 발생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또 그 JP모건 컨퍼런스에 또 한미약품이 또 이번에 참가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 발표를 2019년도에 또 많이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최근에 추이를 잘 밟아주고 있는 상태이죠. 일봉상 추세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그리고 한미약품 친구 한미사이언스, 그죠?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월봉상 긴 추세로 보게 되면은 2015년도가 강했던, 그리고 한 사이클 돌아서 이 시점에 한번 대차 올라갈 거로 전망이 되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2019년도 좀 빌려줄 수 있는 제약주는 이런 한미약품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보실 종목은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 최근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봐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에게 또 부강약품 소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4만 9,500원까지 24,9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죠? 16,000원대에서부터 24,800원대까지 견고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제약주들 중에 왜 하필 이런 종목들을 선정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똑같아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안트로젠, HLB 이런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하반기가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2019년도에는 시세가 강하긴 좀 힘들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내의 시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재차 상승 파동이 나오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15년도경에 강했던 이런 부강약품 같은 종목들이 3년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현재 구간에 다시 와 있을 때 여기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 추이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도 화끈하게 줬죠, 이번에. 그래서 배당락이 걸릴 때 주가가 많이 할인이 됐는데 상반기에 또 고정 수익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염려하실 게 아니라 추가 상승분 나오게 됨에 따라 또 위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걸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때가 강했던 종목이죠. 2015년도 경이 강했던 종목이고 2017년도 하반기 경에는 이렇다 할 시세를 크게 내주지 못했던,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만, 그렇죠? 이랬던 종목들이 재차 한 번 더 뛰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40개월의 사이클을 가지고 재차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장세와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보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걸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2015년도경에 이때 40개월의 순환주기에 따라 가지고 이때 당시 강했던 종목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용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때 좋았다고 해서 이때 또 간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남아 있어야 돼요. 좋은 내용이 남아 있는 가운데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하면은 올해 한 번 더 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의 상승 종목보다는 조금 과거에 큰 시세를 보인 종목들 중에서 유망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종목도 준비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다시 이쪽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10년 주기에 해당되는 이 주글라 파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코스피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내용부터 보시면요. 프랑스의 주글라라는 사람이 발견한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중기 파동. 중기 파동으로서 평균 10년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 10년을 1주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뭔가 대순환의 사이클이 한 번씩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선 이것을 주순환, 메이저 사이클 주기라고 채택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경제 공황의 순환 주기로 자주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됩니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10년에 한 번씩 장이 정말 아작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도 한 해 동안 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전에 98년도 IMF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통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아까랑 똑같아요. 피크 찍고 한 사이클 돌아서 바닥 나오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10년의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순환의 주기를 갖는다라는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다음 화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IMF 사태, 이런 것들이 10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2008년도가 찾아오게 되죠. 자, 2008년도에 피크를 한번 찍었어요. 2008년도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2008년도 연초에 피크를 찍고 2008년도 내리 그냥 하락을 해버렸죠. 자, 그때 이유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발생이 되면서 금융위기가 촉발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큰 하락 시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충격이 더 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파가 있었었는데 미국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죠?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좀 역설적인,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폭락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대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시장에 또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완화 정책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세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2008년도에도 똑같았었어요. 이렇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해버리게 되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상승 사이클을 그리면서 쫙 올라가줬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지수 움직임 상승세 엄청나게 진행을 해줬죠. 근 10년이라는 사이클 동안 상승세가 쭉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18년도 들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쭉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왜 떨어졌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떨어졌죠.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에 지금 무역 전쟁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만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상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산유국들 관련해서 또 이슈도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정치적인 갈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지금 셧다운 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2018년도 장세가 저렇게 골짜기를 그리면서 또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오게 되니까 또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완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게 됩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처참해진 상황. 상해 지수가 40%가 넘게 급락을 하고,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0%대 하락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저 시기 동안.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도사리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도 장이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10년에 한 사이클이 돌아서 또 다시 한번 달러를 풀어내는
달러의 수도 꼭지를 쫙 열어주는 그런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또 10년의 시간이 또 다시 진행이 됐다는 거죠. 2008년도의 대위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극복이 됐고 이번 2018년도의 정책 상황 역시도 동일한 방향을 가지면서 전환을 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사이클씩 오는 그 순환 주기에 봤었을 때도 이번 2019년도가 바닥을 딛고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40개월 주기의 사이클로 보았을 때도 바닥을 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실전에 맞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상 차트 흐름을 한번 좀 크게 잡아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코스피 지수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구간대가 한 번씩 보일 거예요. 바로 여기 2008년도의 시기이고요. 그리고 여기 2018년도의 시기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보이시죠?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세적인 하락 시세가 연간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이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한참 전에는 또 IMF 그 시절 때는 또 한 번 이런 하락 시세가 있었었고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지수가 크게 폭락해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은 그 꼭지점을 만들어내는 상황 이래로 보게 되면은 재차 올라가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IMF 시절 같은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또 극복을 해 나왔죠. 그런 식으로 장세는 그쵸, 이렇게 10년에 한 번 사이클로 대바닥을 만든 다음에 큰 상승세를 만드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쵸, 이 전 세계의 이제 증시의 그 유동성 자체를 크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그죠, 순환 주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도 여기를 저점으로 이 군데를 저점으로 재차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10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사이클에 맞춰서 상승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전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 상황이 괜찮았었어요. 그렇죠? 이때 많이 달려줬었죠. 그래서 이때 많이 달려줬었던 그런 종목들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 뒷시세에서 2019년도 시세에서 한 번 더 강하게 도약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업황이 좋지 않았다가 10년 만에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코스피 장세와 어울려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 사례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현대, 미포, 조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움직임이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2008년도를 정점으로 딱 찍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굉장히 시세를 강하게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조선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리고 이 세로선을 그어드린 이 시점 이후서부터 근 10년 동안은 업황의 부진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에 반영하면서 많이 하락을 해줬죠. 2분의 1 토막 이하까지 내려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죠? 10년의 주기가 돌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조선 해운업에 대한 그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의 시세가 괜찮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엄청나게 폭등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2019년도 한 뭐 중순경중 되었을 때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한 뭐 10만 원 선 정도까지 좀 주가 도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 사이클을 가지고 한번 강하게 가졌던 종목이 이번 2019년도 장세에 맞게 또 한 차례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코스피 대형주들 쪽에서는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종목 또 소개를 해드렸죠.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하나 또 해드렸는데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8년도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꼭지를 찍고 10년이라는 사이클이 현재 지나서 현재 구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움직임이
그동안에 어떤 이렇게 그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수렴했었던 상황을 깨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의 사이클을 넓게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주게 되면서 지금 이 35,0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차트가 그렇죠? 여기서 추세를 상방으로 꺾어 올려간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10년 동안 수렴했었던 이 시세가 다시 위쪽으로 전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좀 대파동을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마침 지금 저유가가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유가의 수혜주가 또 항공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한번 또 달려줄 수 있는 시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 전에 10년 전에 강한 상승 사이클을 보였던 종목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재차 또 올라가주는 시세가 있지 않을까 순환 주기상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골라 놓으신 다음에 2019년도 장세를 대비하신다 하게 되면은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종합을 해봤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키친 파동의 내용과 그리고 주글라 파동의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현재 시점이 어떠한 구간대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큰 사이클과 작은 사이클 두 개를 합쳐본 건데, 빨간색 그래프는 아까 10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그 10년 주기 사이클,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40개월 주기의 소순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여기서 빨간색 피크 한번 찍고 한 사이클이 돌아서 지금 2018년도 저기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지역 있죠? 저기가 현재 구간인데 2018년도 12월 달에 다시 도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대세적인 하락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2019년도서부터 대략 한 3년 정도의 시세 동안은 좀 올라가주는 좀 상승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 자,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 키친 사이클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15년도 7월경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한번 순환주기 돌아서 지금 현재 2018년도 12월 달에 와 있는 상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순환 주기상에서도 이렇게 골짜기를 만드는 저점 구간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12월이 끝나고 나서 2019년도서부터 대략 한 2021년 한 3년 정도의 사이클은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주는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파란색 소순환 사이클 같은 경우는 코스닥 장세하고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빨간색 대순환 사이클 10년의 사이클은 코스피의 흐름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그쵸? 2018년도 연말 장세만 잘 넘어가게 된다 하게 되면은 19년서부터 대략 한 3년 동안은 좀 좋아질 수 있는 구간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주기 사이클에 맞는 종목들을 우리 투자분들이 현재 준비하셔서 2019년도 장세에 약간 좀 집중 투자 종목으로 선정해서 가신다면은 가장 성공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될 것이라 저는 강하게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약품 소개해드렸고 부강약품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현대비포조선,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기타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갔던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성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다음 화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지금까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를 해드렸던 2019년도를 좀 상승으로 달려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었던 상승주도 유망주들을 한번 제가 쭉 관심 종목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더니 종목 숫자가 그래도 꽤 나오더라고요.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도 있었었고, 그리고 우리 5G 관련주 오이솔루션, 오늘 또 올라갔죠. 그 종목도 여기서 소개가 됐던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상승해줬는데, 이월드라는 종목과 진양산업 종목도 바로 그쵸. 이 대박스쿨 방송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가 나갔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니까 이 정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나눠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업종과
자율주행 업종, 그리고 5G 업종, 그리고 최근에 OLED 관련주, 그리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 내년에 삼성에서 또 접히는 스마트폰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도 굉장히 기대감이 강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렇게 사놓고서는 2019년도 장세 보낸다 하게 되면은 가장 여유로운 굉장히 종목만 들어도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박스쿨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박스쿨 마지막 방송이어서 그동안에 소개를 해드렸던 2019년도 상승주도 될 거다 예상이 되는 이 유망주들 총망라된 이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해드리냐면은 이 방송이 끝나고 언제나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대박스쿨 방송이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개드렸던 이 유망주들 총망라해서 전부 다 정리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서 마지막 2018년도 인사를 드리고 2019년도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는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자료니까 이 풍성한 자료들 다 잡으셔가지고 2019년도 뭔가 종목을 얻은 것만으로도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실 거니까 참여 많이 하셔서 설명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참여 방법 들으시고 전 잠깐 있다가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증시의 전망을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순환주기 살펴봤습니다. 단기적 키친 파동인 40개월 순환주기 속의 현재의 증시와 10년 주기 장기 파동인 주글라 파동 속에서의 현재의 증시가 모두 골짜기 국면이라고 하셨고요. 이 골짜기를 탈출하는 2019년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걸 추천해드렸습니다. 또 2019년 장을 주도할 유망주의 특징도 알아봤습니다. 2015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재도약할 가능성이 있고 신규 상장 후에 첫 상승 도약을 해줄 종목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 유망주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데일리 TV 대박 투나잇을 100% 활용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박 투나잇을 검색하세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 대박 투나잇 프로그램 배너를 확인하시고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500만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 프로젝트. 지금 바로 대박 투나잇과 함께하세요. 네, 참여 방법 확인하고 오셨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28님이 보내주셨네요. 도와주세요.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 30% 매수했는데 넘넘 하락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꼭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종목 좀 고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좀 손절을 할까요? 저는 이 종목은 보유보다는 매도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제 방송에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또 종목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월봉상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아까도 강의 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러니까 한참 전에, 그러니까 2015년도 시즌, 요 시절 때 한번 강했던 종목이 충분히 하락을 해서
재차 재도약을 할 만한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이 좀 큰 시세 파동을 낼 수 있을 거라 전망이 되고, 이렇게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2017, 2018 시즌 보내면서 최근의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해줬던 그런 종목이죠. 여기서 흥한 기운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인생의 길흉 화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액땜했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액땜을 한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길해질 수 있는, 기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는데, 일진 머티리얼스는 그거와는 좀 정반대이죠. 이번 2017, 2018 시즌을 보내면서 굉장히 길한, 굉장히 좋은 시세를 엄청 내줬죠. 10,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뭐 5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큰 시세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는 추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있죠.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 여기 11월경, 11월 한 23일경 여기 세로선 그어드린 자리. 자, 여기서 대량의 한번 매도 흐름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좀 나왔고요. 투신과 연기금, 이런 기관계 자금들이 전기차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근데 일진 머티리얼에서 많이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시세를 회복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꼭지점 자리가 이제 5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좀 올라온다 한다 하더라도 5만 원이라는 자리를 재탈환하기에는 좀 많이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목표 가격은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 정도 사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정리한신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최근 장세의 흐름이 반등을 좀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만 5천에서 5만 원 사이까지 오게 되면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은 지난주에 형성했었던 최고 저점 자리 가격으로 보게 되면 한 38,50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38,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신 다음에 45,000원 돌파해서 올라오면은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해 나가셔서 종목을 천천히 이동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와 어울리는 장세 안내 받고 싶으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유망주 총망라 해놓은 자료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종목 도와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고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자는 280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리더스탁님, 세영앵커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지스마트 글로벌 1,890원 비중 30%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대박스쿨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분위기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괜찮아서 이거는 좀 더 상승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높은 자리에서 손실 중인 상황이다 하게 되면은 적당히 올라갔을 때 팔으라고 할 텐데, 이거는 매수 가격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12월 21일경에 주가가 한번 좀 크게 폭등을 해줬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크게 이제 좀 박살이 나버린 이런 종목이, 자, 이런 자리에서부터 대량의 거래량을 이끌면서 추이를 조금씩 돌릴 시도를 하게 되면은 상승 탄력이 살살 좀 받아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시세를 한번 내줬죠. 오늘 장중에 10%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간다 하게 되면은 종목이 그래도 2,000원 선에서부터 한 2,500원 선 요 구간 안으로 이렇게 한 단계 주가가 도약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이상의 상승세로 가기에는 많은 좀 부담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최종적인 목표 가격은 2,500원 정도 선까지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가격에서부터 2,500원 선까지 간다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낙폭이 과대한 상황에서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봄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너무 높다 하게 되면은 이때 당시 10월 말경에 찍었던 전저점 라인대까지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2,100, 2,200, 2,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2,200원 목표가 제시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 이제 형성했었던 이 시점 저점 자리, 그리고 대량의 매수 거래가 들어왔었던 이 자리 밑으로는 이탈이 되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그 가격이 1,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700원을 손절 라인 대응하시고 위로 목표가는 2,200원 대응하신 다음에 대략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수익률 달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전략 잘 세워보시고 꼭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자는 83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상상인 매수가 21,000원 비중 50%, 손실폭이 크네요. 최근 조금 상승했는데 향후 대응 전략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종목 그래도 이틀간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새 좀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제 종목, 매매 관심이 좀 이제 상상인, 여기에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조회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자, 그래서 투자들의 인기의 힘을 받아서 어제 오늘 양일 동안 상승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 동안 6%씩 각각 상승해줬어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자와 금일자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넓게 보았을 때는 좋진 않아요. 봐보세요. 이것도 2017년도 한 해를 굉장히 뜨겁게 달궈졌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죠? 5,000원대에서부터 대략 한 3만 원 선까지 6배의 상승 시세가 강하게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의 짧은 추이는 괜찮으나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의 목표 가격은 한 요 정도, 가격을 한 19,500원 정도까지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6% 정도의 상승률이 한 번 더 올라와서 2만 원 근처를 잡아주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하실 생각을 하는 게 좀 괜찮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는 거기까지만 드리겠고, 손절 가격선 같은 경우에도 길게 잡기보다는 짧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000원 정도까지만 밑으로 손절 라인 대응하시고, 위로는 19,500원 선에서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간략하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상인 종목 도와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전략 꼭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모두 도와드렸고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종목이 또 남아있을까요? 네, 오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박스쿨의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가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장세가 조금 괜찮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종목 추천주도 많이 더 드리고 했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이 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아쉬운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회포를 풀고 싶어서 그동안에 제가 준비했었던 2019년도 상승주도, 유망주들을 쭉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미 상승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수익률을 좀 충분히 좀 달성해준 그런 종목들도 있었었고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가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2019년도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남아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분들 오늘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제가 가을서부터 겨울까지 방송하면서 이렇게 총 망라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오늘 하루에 다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 한 번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하루만큼은 꼭 들어오셔서 저의 지난 집약되어 있는 종목들을 다 받아가시고 상세 내용들까지 얻어가시게 되면은 2019년 장세 준비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대박투나잇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만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리더스탁 정예준 전문가 얼굴 보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공개 방송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대박투나잇 2부에서는 주식 4대 천왕이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대박스쿨은 다음 주부터 9시가 아니라 10시에 방송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과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